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최근 막을 내렸죠. 중국 체전이라는 비판도 물론 있었고요. 중국에서 이번 올림픽 최고 스타를 꼽자면 스키 프리스타일에서 금메달 2개를 딴 구아이링 선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 부문에서 승자는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했는데 그 핵심 이유로 제시한 게 중국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식 스폰서들이나 올림픽을 마케팅 기회로 활용해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에 몸을 좀 사렸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선 마케팅을 상당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올림픽은 중국 토종 브랜드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됐습니다. 중국 체전이니까 중국 스포츠 브랜드들이 아주 광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올림픽 후원 기업에는 코카콜라나 도요타, 삼성 같은 월드와이드 파트너가 있고요. 그 아래 등급으로 공식 파트너, 공식 스폰서, 공식 독점 협력사, 공식 협력사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토종 스포츠 브랜드인 안타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공식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타는 중국 선수단 단복도 공급했고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는 중국의 체조 영웅 리닝이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등장해서 몸에 와이어를 달고 하늘을 달리는 장면이 화제였죠. 그 리닝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스포츠 브랜드 리닝이 크게 주목받았었는데 정작 2009년부터 안타가 중국 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타는 한자로는 평안할 안자에 답사하다, 답보하다 할 때 쓰는 디딜 답자를 쓰고요. 홍콩 증시 종목 코드는 02020입니다. 시가총액은 3,100억 홍콩 달러, 약 48조 원 정도 됩니다. 하나 인상적인 건 안타가 나이키, 아디다스에 이어서 세계 스포츠 브랜드 시총 3위에 올라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때 아디다스를 넘어선 적도 있었고요. 안타 바로 뒤에는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시총 규모는 나이키가 260조 원으로 압도적입니다. 아디다스는 57조 원, 안타가 48조 원, 룰루레몬이 44조 원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 상위권 브랜드들이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승자독식 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2위 아디다스 주가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부진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상반기 매출은 안타가 228억 위안, 약 4조 3천억 원이었고요. 아디다스는 103억 유로, 약 13조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아디다스가 3배 더 많은데 시총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그만큼 안타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라고도 하겠습니다. 중국에선 안타와 리닝, 영어로 엑스텝이라고 하는 터부, 361도 이렇게 4개를 4대 브랜드라고 합니다. 모두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안타는 이 4대 브랜드 중에서도 실적이나 시가총액에서 모두 선두입니다. 2020년과 작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보면 안타와 리닝이 매출이 50% 이상씩 늘었는데 터부랑 361도는 10%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선두 브랜드에 대한 집중 현상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안타는 매출 228억 위안에 영업이익 55억 위안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5%가 넘으니까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보면 나이키는 작년 2분기 한 분기에 매출 113억 달러, 영업이익 14억 달러를 거뒀으니까 이익률이 10%가 좀 넘습니다. 매출은 나이키가 안타보다 대여섯 배 많고요. 이익률은 안타가 조금 우위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올림픽의 외부 화두 중 하나는 신장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름 그대로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들이 많이 사는 자치구입니다. 중국은 세계 면화 시장에서 점유율 22%를 차지했고요. 신장산 면화가 중국산의 87% 정도 됩니다. 결국 세계 면화 시장의 20%는 신장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신장에서 소수민족 동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생산되는 게 신장산 면화라는 게 서방의 주장이고요. 중국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용소라고 하는 건 직업훈련소고 여기서 훈련을 받은 위구르족들이 취직도 잘하고 소득도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저는 실제로 신장을 가보지는 못해서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여권에 기자 비자가 찍혀 있으면 신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신장 취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 취재단을 조직해서 자기네가 인도하는 곳에만 가도록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신장산 면화 논란이 크게 불거졌죠. 글로벌 브랜드들 일부가 신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중국의 일부 과도한 외국주의자들은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글로벌 브랜드들은 신장산이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안 쓰겠다고 한 건데 중국의 아주 일부
애국심이 도가 넘치시는 분들이 신장에서 강제노동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왜 안 쓰냐? 중국에서 장사하려면 중국인을 존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이 틈을 타서 안타, 리닝 이런 중국 브랜드들은 신장 면화 지지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점유율이 크게 뛰었고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장터 중에서 정품을 취급하는 걸로 알려진 티몰에서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해외 브랜드의 스니커즈 판매량이 그 전 1년보다 24%나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 브랜드는 17% 늘었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지난 1월 기준 안타와 리닝이 합계 28%로 작년 1월보다 12%포인트 뛰었습니다. 다시 개별 기업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안타는 1991년 푸젠성 진장시에서 출범한 기업입니다. 푸젠성, 우리식으로 읽으면 복건성인데 바로 바다 건너편에 대만이 있죠. 대만은 한국처럼 예전에 나이키, 아디다스, OEM 기업들이 많았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푸젠성에 공장을 대거 지었습니다. 진장시는 중국의 신발 공장으로 꼽히던 지역이고요. 4대 브랜드 중에서 리닝 빼고 안타, 터보, 361도가 모두 진장시 출신입니다. 안타가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면 보유 브랜드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 브랜드로 안타가 있고요. 2009년에 필라의 중국 사업권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코오롱, 일본 데상트의 중국 판권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핀란드의 아머 스포츠를 인수했는데 이 아머 스포츠가 아크테릭스, 살로몬, 순토 이런 아웃도어 내지는 동계 스포츠 특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크테릭스 패딩을 입은 모습이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해외 고급 브랜드를 들여오면서 원래 중저가 이미지였던 안타 브랜드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안타는 2019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스포츠웨어 공급업체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IOC 직원들과 의원들이 올림픽 같은 공식 국제대회에서 안타 브랜드 옷을 입게 되는 건데요. 안타는 이렇게 해외 시장 공략도 확대한다는 목표인데 얼마나 통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타의 경쟁사인 리닝도 탁구 브랜드 수앙시나 아웃도어 에글 같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타보다는 리닝이란 메인 브랜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닝 제품 자체의 가격대가 안타보다 약간 더 비싸기도 하고요. 제 체감으로는 중국 젊은 애국심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리닝의 브랜드가 이미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로고를 보면 안타는 한자로 안타보다는 영어 ANTA를 더 많이 쓰는데 리닝은 영어보다는 한자 로고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아마 애국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국 청년들에게는 더 먹히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 길거리에서 가슴에 빨간색으로 중국 리닝 이렇게 박힌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토종 스포츠 브랜드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면 역시 거대한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스포츠를 포함한 전체 의류 시장 규모가 중국이 대략 3,100억 달러, 미국이 2,80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370조 원, 330조 원 정도 되죠. 중국이 인구는 미국의 4배가 넘는 거에 비하면 중국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아직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클 거고요. 또 토종 브랜드 점유율은 말씀드렸듯이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홍콩 증시의 대표 기업들 60여 개로 산출하는 벤치마크 항생지수가 있는데요. 항생지수의 2020년 12월에는 안타가, 작년 9월에는 리닝이 편입됐습니다. 이 지수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항생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나 ETF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홍콩 증시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았고요. 그 반작용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중국의 본토 자금은 홍콩 상장사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고요. 안타 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대표 스포츠 브랜드들의 주가도 지켜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재고 문제가 크다, 재고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받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주춤하면서 비교적 비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의류 시장은 더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고를 안고 있으면 비용이 올라가고 이걸 싸게 풀자니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중국 브랜드들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 또는 중국체전을 중심으로 중국 스포츠 브랜드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중국 스포츠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토종 브랜드들은 중국의 애국심 덕분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